늦은 밤 집에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을 틀어도 흙탕물만 나온다면, 그리고 창밖에는 언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가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황금의 땅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고개를 돌린 비운의 나라 미얀마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서슬퍼런 군사독재,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빗장을 걸어잠갔고 경제제재라는 높은 벽 안에서 미얀마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둥이라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도 농업기술이 없어 생산성은 바닥을 기었고, 비라도 한번 쏟아지는 날이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흙길이 끊겨 수천 명이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하는 것, 가난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였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조차 이 나라는 답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떠나갔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투자를 하거나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신조차 포기한 땅처럼 버려졌습니다. 적어도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신도 포기했다며 절망에 빠진 미얀마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건 2014년 한국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진출하면서입니다. 한국이 미얀마 농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와 방식이 놀랍습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을 도울 때는 시범적으로 마을 한두 곳을 정해서 우물을 파주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나 둘씩 고쳐서는 답이 없다며 판을 통째로 뒤집어 엎기로 한 것이죠. 한국은 무려 2200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가 아니라 무려 100개 마을이었죠. 미얀마 전역에 퍼져 있는 100개의 낙후된 마을을 동시에 선정해 한꺼번에 개조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단순히 돈이나 식량을 던져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전수하려 했던 것은 1970년대 초가집을 허물고 마을길을 넓히며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해냈던 그 전설적인 DNA,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친다. 이것이 한국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여전했고 현지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마비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원조기관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을 땅에 버리는 짓이라며 내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50년 전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살아보세 노래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청년 봉사단원들과 전문가들이 미얀마의 오지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잠자리조차 마땅치 않은 낯선 땅. 과연 한국은 이 100개 마을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한국의 새마을운동 봉사단이 도착하고 몇 달 뒤 미얀마의 100개 시범마을에는 믿기 힘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도로였습니다. 그때까지 미얀마 농촌의 도로는 비만 오면 거대한 진흙늪으로 변했습니다. 어른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탕 때문에 소 달구지는커녕 사람도 걷기 힘들었고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이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는 주민들의 땀방울이 더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흙길 위로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쫙 깔렸습니다. 마을과 도시를 가로막던 끊어진 다리가 보수되고 튼튼한 새 교량이 놓였습니다. 진흙투성이 발로 학교를 가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매끈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페달을 밟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등굣길이 아니라 미얀마의 미래가 달리는 모습이었죠. 변화는 땅 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마을 곳곳에 깨끗한 물이 솟구치는 우물과 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더 이상 흙탕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쓰러져 가던 마을 창고와 낡은 집들은 튼튼하게 수리되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락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한국은 식량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얀마의 비옥한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식 농업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벼는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콩은 이렇게 관리해야 병충해를 막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은 땅은 거짓말처럼 보답하기 시작했죠. 쌀과 콩, 채소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마을 창고에는 수확한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땅이 황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주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농사가 잘 돼도 농민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료 살 돈이 없고 소를 키우려 해도 송아지 살 돈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쓰면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평생 빚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은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 성공 비결, 새마을금고 시스템입니다. 한국 코이카는 각 마을에 종잣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소액대출과 저축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고리대금 업자에게 빌지 않고도 마을 금고에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미얀마인들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가축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재봉틀을 사서 옷을 만들어 팔았고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자 마을 경제에 혈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2020년 발표된 KDI의 종합평가 보고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의 가구당 소득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니까요.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손길이 닿은 100개 마을만 유독 소득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가난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소를 한 마리 더 사야지,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지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전해준 것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라고 하죠. 이 완벽한 성공 뒤에는 우리에게 묘한 자부심과 깨달음을 주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3년여에 걸친 대규모 실험, 그 결과는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득은 늘었고 길은 뚫렸으며 마을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는 아주 냉정하고 솔직한 평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소득은 개선되었으나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의 협동, 즉 사회적 자본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돈과 기술로 도로는 깔아줄 수 있어도 우리 마을을 위해 내 땅을 조금 내놓겠다,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겠다는 그 자발적인 희생 정신까지는 완벽하게 이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사회적 자본만은 끝끝내 이식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절반의 미완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명해줍니다. 바로 1970년대 가난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 노래 하나에 똘똘 뭉쳐 기적을 일궈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그 어떤 막대한 자본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뜨거운 피 속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사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강의 기적은 오직 한국인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증거가 됐죠. 안타깝게도 현재 미얀마의 정세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가 심어놓은 새마을운동의 불씨가 더 크게 번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이 100개 마을의 도로는 여전히 그곳에 뚫려 있습니다. 한국이 파놓은 우물에선 여전히 맑은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도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미얀마 주민들의 가슴속 희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얀마 농촌개발의 역사에서 한국 모델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성공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이 귀중한 실험은 앞으로 가난과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소중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